자, 오늘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갑니다. 필기노트 준비하시고 책 110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유형 23번부터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경우의 수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숙제 여기 다 돼 있어야겠다, 그죠? 아, 당연한 거고. 안 돼 있으면 다음 시간에 텔레토비 준비하시고. 머리 꼭 감고 오세요. 알겠죠? 자, 2차 부등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는 1차 부등식인데 이제 2차 부등식을 들어갈 거예요. 자, 2차 부등식인데 먼저 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2차 함수랑의 관계를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관계부터 먼저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f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얘 등호 있는 거는 우리 2차 함수할 때 했었잖아요. 중간범위 할 때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fx라고 하는 게 2차식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0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기억나요? fx랑 0이랑의 관계를 본다. fx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0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y는 0이야. y는 fx, y는 0이야. y는 0은 뭐라고 했냐면 얘가 x축이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있을 때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게 fx는 0이라고 하는 걸로 구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fx랑 0이랑 부등호가 들어갔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fx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등호 방향을 봤더니 fx가 더 크다, 그죠? fx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말은 x축보다 fx, 즉 2차 함수가 더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x축보다 2차 함수가 더 크다. x축보다 2차 함수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저 말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2차식이 있는데 x축과의 관계를 봤을 때 x축보다 2차식이 더 크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큰 거는 어디 있냐? 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에 있는 영역이랑 여기에 있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근데 x축이랑 동일하면 안 돼.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 여기에서는 얘 구멍 뚫어주면 돼. 이 영역에서 보자라는 거야. 되겠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f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0보다 작대요. 여기 있는 이 fx가 2차식일 때 아니 0, 이거 x축이라고 그랬다, 그지? x축보다 2차 함수가 작은 거야, 이제는. 얘는 x축보다 2차 함수가 작은 거야. 그 함수가 작다라는 뜻이야. 자,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보다 작은 거야. x축보다 작은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요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만큼이 되는 거야. 얘 등호 없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영역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x축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역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차 함수 가지고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거야. 일단 얘 해석하는 방법부터 여기서 확인하고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으로 가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 부등식 풀이에요. 자, 2차 부등식 풀이인데 얘 우리 절대값 하나가 있을 때 숫자와 부등호 관계에 있어서 하나 전략 세웠던 게 있다. 그지? 큰 작자, 작으면 사이에 껴. 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얘 큰 작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으면 껴. 이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먼저 첫 번째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얘 2차식이지. 그치? 얘 2차식인데 2차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방금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랑 동일한 거야. 얘가 2차 함수잖아. 얘가 0이 될 때 얘를 근이라고 하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보다 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부분을 보자라고 했었어. 여기는 이만큼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 거야. 이만큼이 관심 있는 부분인 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구멍 뚫어주면 되겠지. 자, 이제 관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x값이 언제일 때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얘 왼쪽에 있는 거 봐봐. 얘는 x가 알파보다 작은 x들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게 알파보다는 작다라는 걸로 해를 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베타보다는 큰 영역에 있는 x들을 보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베타보다는 더 크다라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봐봐. 0보다 크잖아. 크면 뭐라고? 큰 작작이라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야. 얘 큰 작작이 적용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다, 그지? 얘가 큰 작작이다.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은 거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부등호 방향 바꿔보도록 할게.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대.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게. 먼저 여기는 2차식이 0일 때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된다. 알파와 베타다. 자, 우리 전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얘 2차식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확인하겠다라는 뜻이잖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여기다, 그지? 알파부터 해서 베타까지 이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다. 됐니? 얘가 구멍이 뚫려 있겠지.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만약 등호 있으면 색칠까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영역에 대해서 x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x들을 보는 거잖아. 결국 x라고 하는 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거다라는 거야. 자, 우리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볼게. 2차식이 있는데 0보다 작아. 작으면 뭐라고? 작으면 껴. 작으면 껴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작으면 껴를 확인할 수 있다. 얘가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대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알겠지? 자, 좋아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뒤에 있는 거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3번 와보시죠. 자, 유형 23번에 7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73번 문제입니다. 왜 굳이 73번 문제를 보자라고 했냐? 함수랑 함수랑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73번을 보는 거예요. 자, 얘 fx가 gx보다 작은 경우를 보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모양이 얘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3,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1. 자, 이런 모양인데 얘 밑에 있는 게 gx고요. 위에 있는 게 fx예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거 이 식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fx 얘 2차식이지. 그치?
여기 있는 fx 2차식이잖아. f가 위에 있는 거야? g가 위에 있는 거야? g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럼 f보다 g가 더 큰 영역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거든. g라고 하는 게 f보다 더 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여기 영역인 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것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네. 여기에 동그라미 색깔까지 칠해주면은 완벽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해서 x가 어느 범위인지를 찾아주는 게 문제를 푸는 거겠다.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사이에 있는 x들을 보자라는 건데 3까지지. 그치? 마이너스 1부터 해서 3까지 있는 이 x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겠네.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야. 즉,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서는 gx라고 하는 함수 값이 f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총 5개가 되겠다. 자, 이렇게 2차 함수랑 연계를 시켜서 2차 부등식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가 잘 돼야지만 너네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어. 만약에 얘가 안 되잖아? 어려운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 기본 문제만 맞추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을 거야. 성적 향상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4번으로 넘어와요. 유형 24번의 대표 문제입니다. 74번을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74번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보면은 얘가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풀이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그죠? 얘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지? 2차 함수 부등식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작으면 사이에 껴. 2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x가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얘는 당연히 푸셔야 되는 거예요. 어? 저 등호 이거 어떻게 푸는데요? 문제에서 등호가 있으면 등호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등호가 없으면 등호 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쪽은 등호 있고 한쪽은 등호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연립부등식이에요. 우리 1차 연립부등식 하면은 한쪽은 등호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한쪽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었잖아. 그런 거는 연립에서만 나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다음 77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77번 보게 되면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해가 주어진 거를 보고 원래 있었던 2차 부등식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77번 문제예요. 자, 77번 문제 보게 되면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래. 이때 해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해가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있다.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가 2차식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얘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등호가 작겠네? 작으면 사이에 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리고 나서 2차 함수가 있을 때 각각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2와 5겠네? 그러면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있고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있어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되고 5 넣었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나서 사이에 껴가 되기 위해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작다나 같거는 아니네. 등호가 없으니까 그냥 작다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거야. 이 식을 보고 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최고차항 계수 A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 얘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는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이 얘가 된다라는 뜻이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게 되고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입니다.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겠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다. 이해되시죠? 지금 얘 풀이 다 적어 놓고 있지? 딱 확인했는데 없어 봐. 그지? 약간 공포 수업을 만들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좀 공포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일단 한 명을 진짜 텔레토비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아니요. 어? 일단 좋은 대안 있나? 일단 욕심내를 만들자고. 자, 넘어갑니다. 자, 유형 28번 한번 볼게요. 유형 28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fx라고 하는 게 좀 달라졌죠. 그죠? fx라고 하는 게 괄호 안에 있는 게 달라지는 경우를 볼 겁니다. 자, 먼저 그 위에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26번에 있는 겁니다. fx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 fx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x-m 곱하기 x-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 x 값이 바뀌었어. 예를 들면은 f에 이 알파 x 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에서 얘로 바뀌는데 이 뜻이 뭐냐? x 대신에 이 알파 x를 대입했다는 뜻이야. 이해돼? x 대신에 이 알파 x를 대입했다라는 뜻이야. 얘 예제 그대로 적어놔, 책에. 필기노트에까지 적으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여기 있는 거 예제 위에다가 적어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알파 x를 대입한 결과 얘는 뭐가 되냐? 자, 위에서 x 대신에 이 알파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 a는 그대로 있는데 x 대신에 이 알파 x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x 대신에 이 알파 x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f의 이 알파 x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 0으로 만드는 게 이 알파분의 m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0으로 만드는 거는 이 알파분의 n이라고 하는 게 되겠지. 맞니? 그리고 부등호가 작으니까 작으면 사이에 껴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위에서 만약에 fx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라고 했다면 얘는 m과 n 사이에 x가 들어간다가 되겠는데 얘가 바뀌면서 x 안에 들어갈 게 2알파x라고 하는 걸로 바뀌면서 여기에 부등호 답도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확실하게 됐니?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어디가 안 되는데? 이 대신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바꾸는 건 됐어?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두 개 사이에 낀다라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잖아. 얘 0으로 만드는 거 생각해보자. 일단 2알파를 없애야 되고 m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2알파분의 m, 얘 대입하면 0이 되지. 얘는 2알파분의 n 대입하면 0이 되지. 이 두 개 사이에 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만약에 부등호가 크다면은 큰 작작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80번입니다. 얘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해가 주어져 있죠? 해가 주어져 있는 걸로 2차 부등식을 먼저 풀 거예요. 2차 부등식을 먼저 fx라고 하는 걸 찾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f의 2x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줄 거야. 자, 80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해놔.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fx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 답을 한번 보시죠. 해를 보게 되면 얘가 큰 작작으로 나왔잖아. 얘는 분명히 작으면 껴가 돼야 되는데 왜 큰 작작이 나왔을까? 얘가
중요해서 별표를 해라고 했던 겁니다. 일단 여기는 이 f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와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를 구해보면은 이 fx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 맞니? 그치? 자, 근데 얘가 0보다 작다가 된다면 작으면 사이에 껴가 될 거잖아. 그지? 근데 답은 다르지. 큰 작작이지. 그래서 뭐가 있냐?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하는 게 음수가 된다라는 뜻이야.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곱해서 부동호 방향 바꿔주는 거야. 자, 마이너스 한번 곱해볼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크거나 같지. 근데 여기에는 a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얘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양변의 양수로 나눠준다면 부동호 방향 동일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작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게 음수가 됐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얘 보고 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구나 라는 거를 찾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야. 얘가 정말 중요한 거야. 자, 다음 f의 ex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자. 자, f의 ex라고 하는 거 x 대신에 ex를 대입하라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f의 e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 a 곱하기에 ex 플러스 2 곱하기에 e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가 0보다 더 크다라는 걸로 되는 거잖아. 됐니? 자, a를 나눌 거야. a를 나눠버릴 거야. 근데 a라고 하는 게 음수잖아. 양변을 음수로 나누게 된다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지. 맞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ex 플러스 2 곱하기에 e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식이 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 0으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1이지? 얘 0으로 만드는 거 3이지. 맞니? 그러면 작으면 사이에 껴. 얘가 되겠네. 자, 이때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은 0, 1, 2, 3개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조심하셔야 된다. 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나오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나 커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8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고 그 뒤에 있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82번 보게 되면요. 지금 fx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 개의 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x라고 하는 건데 x 안에 들어갈 게 바뀌었다, 그죠? f의 2분의 x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크다라는 걸로 적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fx가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데 얘 x축이랑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다. fx는 a 곱하기에 x 플러스 5 곱하기에 x 마이너스 3 얘로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가 0,15를 지난데 대입해서 만족시켜야 되겠다. 자,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 그죠? x가 0일 때 마이너스 15가 되기 때문에 얘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됐지?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아니 f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 얘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fx를 찾았어. 그 다음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f의 2분의 x야.
얘 말뜻이 뭐라고 했었지? x 대신에 2분의 x를 대입하는 거다. 맞니? 자, 그래서 저기 있는 밑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f의 2분의 x라고 하는 거. f의 2분의 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에 x 대신에 2분의 x를 대입해서 2분의 x 플러스 5 곱하기에 2분의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되고 얘가 0보다 더 크다라는 걸로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2분의 x 플러스 5 곱하기에 2분의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작다라는 식으로 되겠네. 얘 0으로 만드는 거랑 얘 0으로 만드는 거 각각들을 보게 되면은 x라고 하는 게 얘는 6이다, 그지? 6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보다는 더 커야 되겠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이 얘가 되겠다.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요. 마이너스 9부터 5까지 총 15개가 되겠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필기노트 준비하시고. 자, 필기노트 준비하시고요. 이제 2차 분응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2차 분응식에 있어서 세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 2차 분응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 차 분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 자, 얘는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요,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한다. 자, 2차 함수로 생각한다라는 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대요. 항상 0보다 크대요. 자,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a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다. 2차 함수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다. 자, 먼저 a라고 하는 게 양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나오겠다, 그죠? a가 양수라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x축보다는 항상 더 커야 되는 거잖아. 얘보다 x축이 아래에 있는 거겠지. 이해돼?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네? 이 경우에 2차 함수의 판별식 d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클 때 판별식은 0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게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음수라고 한다면 얘가 x축이 있을 때 아래로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되겠다, 그지? 근데 얘가 되면은 항상 x축보다 아래로 가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축보다 항상 0보다 커야 돼. x축보다 항상 커야 돼. 근데 a라고 하는 게 음수가 된다면은 x축보다 항상 클 수는 없어요.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해야겠다, 그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은 거는 안 됩니다.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즉 x축보다 항상 크다라는 거는 a라고 하는 게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야. 됐니? A가 음수면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작을 때야.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거든? A라고 하는 게 양수라면은 X축이 있을 때 어떻게든 X축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음수라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 함수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 경우에 있어서 X축과 닿는 게 없어. 그러면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라는 걸로 나오겠네. 따라서 이 두 번째에서는 A가 음수여야 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더 작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판별식에 등호를 넣어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판별식에 등호 넣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지? 2차 함수에 등호가 들어간다. 2차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간다. 판별식에 등호 적어주세요. 적어줄까? 2차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판별식에 등호를 적어줘야 된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계속 적어보시죠.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고. 레전드 잘 나왔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보게 되면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 자, 얘요.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3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 텐데 A라고 하는 게 항상 양수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다. 이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0보다,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얘는 선생님 밑에다가 좀 적어줄게. 이 경우에 있어서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아래에 있거나 접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 접하는 점이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생기는데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돼야 될 거야.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접해도 돼요. 이렇게 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단 얘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 접해도 되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같다라는 뜻이겠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범위는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생각한다면 쟤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기만 해요. 0보다 작기만 해요. 자, 그러면은 작은 구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가능하죠. 그죠? 얘만 가능한 거예요. 얘는 접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는 걸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해가 한 개만 존재하래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거나 접하면 되는데 해가 단 하나 있는 거 딱 접할 때밖에 없죠. 그죠?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x가 수없이 많이 생기잖아. 단 하나가 있다라는 건 딱 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 D가 0이랑 같다라는 걸로 구해준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이 세 개 필기 마무리하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요. 몇 번이지? 유형 27번이요. 유형 27번에 있는 대표 문제와 유형 28번에 있는 대표 문제 두 개를 풀 겁니다. 자, 83번과 86번 두 개의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개를 한번 보십시다. 자, 8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펜 준비하시고 형광펜이나 색깔펜 준비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83번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모든 실수 x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실수 x에다가 형광펜이나 색깔펜 체크 83번에 모든 실수 x의 체크.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항상 성립하도록 체크. 항상 성립하도록 체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때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얘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하자면 x축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x축보다 항상 크거나 접하면 된다라는 뜻이지. 근데 얘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적어두자. 그 밑에다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 존재 x.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있는 거 얘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지? 그래야 x축보다 위로 올라갈 거잖아. 그 다음 얘가 접해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다. 그지? 이 두 개를 봤을 때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판별식 한번 적어봅시다. 승범이가 불러봅시다. 판별식 4a 제곱 민재? 예? 응? 아니, 그 불러봐봐. 아하. 자, 짝수죠? 그죠? 짝수의 공식 굳이 써야 되는데 네, 굳이 써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게 더 빠르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하셔야지. 아니 이게 더 빠르면 아니야, 그거 나중에 되면은 그 숫자가 너무 복잡해져. 일단 그렇게 풀리면 괜찮은데 얘도 연습해놔야 돼.
자, 얘 절반의 제곱이죠. x 개수가 2a입니다. 절반하면 a죠. 그죠? 그래서 a 제곱이 되는 거야. a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되겠다. 얘가 0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걸 풀어주면 되겠죠. 승범이가 푸는 것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4로 약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래.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a가 4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껴라는 걸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 A 값의 개수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총 6개가 되겠다. 됐니? 다음 8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86번 문제를 보게 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에다가 밑줄, x에 대한 해를 갖도록 밑줄. 자, 여기에서는 모든 x가 아니다, 그지? 어떤 x가 되는 거야. 모든 x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x 어떤 하나만 존재해도 된다라는 거거든. 자, 얘가 해를 가지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바로 적어줄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단 한 개만 존재해도 된다. 한 개만 존재해도 된다라는 거야. 하나만 존재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하나만 존재하면 된대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축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판별식 D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겠죠. 물론 여기에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접하는 경우는 제외해서 등호 안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죠. 등호 들어가면 판별식이 등호 안 들어간다면 판별식이 등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얘 마찬가지로 짝수다, 그지? 판별식 구하게 되면 절반의 제곱, 4의 제곱,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크다를 계산을 할 거예요. 얘네들 오른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작다가 되면서 얘 인수분해 되죠? 그죠? 인수분해 뭘로 돼요? 8? 예.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8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다. 이때 정수 a 값의 개수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죠. 그죠?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를 가질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차함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숙제 채점부터 하시죠.